원자재 지금 바로 투자하세요. 미국 천연가스 집 팔아서 사세요. 네. 이제는 금에 투자하세요. 네.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래도? 네.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름 사요? 불이 사요? 그럴 때. 살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아, 사실 그래. 원자재는 많고 많지. 빨리 말해줘요. 투자의 가장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여기는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은영 리포트에 출연한 소성욕자 전민기입니다. 네? 야, 이걸 그새 또 갖다 써먹네. 그런데 어쨌든 저의 이런 성욕과는 반대로 원자재 가격 욕구는 지금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원자재 네. 가격? 원자재도 지금 오은영 박사님한테 상담을 받아야 돼요. 아, 네,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너무 올랐다가 요즘에 상담 받았나 봐요. 부러졌어요. 부러졌어요. 몇 개 부러졌어요. 네. 몇 개 부러졌는데 네. 자, 그래서 이럴 때 사실은 이 원자재 가격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도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어렵게. 진짜 요즘에 이럴 때일수록 더 바쁘신 원자재 섹터계의 요소수, 투자계의 히토류, 증권계의 니켈, 망간, 리튬, 카드뮴 이런 거 안 좋은 거 아니야? 같은 분. 대신증권 김소현 책임 연구원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네요. 여기서 만나니까 또 반가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원자재 가격이 말 그대로 이제 요새 변동성이 높아졌잖아요. 올라가다가 2, 4분기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해서 많이 바빠졌습니다. 제일 많이 꺾인 게 뭐예요? 야, 지금 이거 이렇게 떨어질 일이야? 하는 싶은 거. 비철금속이요. 비철금속. 네, 비철금속이 지금 3월부터 그냥 전체로 보았을 때 한 25%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뭐가 있어요? 비철금속에는? 그게 철 아닌 건 다죠. 다 들은 거. 네. 다. 뭐 구리, 알루미늄, 네. 니켈 등등등 이제 아연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국 코로나가 컸죠. 그러면 요즘에 뭐 배터리나 이런 것들 수요 막 많아진다고 하는데 네. 그거와 관련된 원자재들도 많이 꺾였나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네. 또 배터리 관련된 원자재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꺾이진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 경기에 민감한 네. 뭐 구리 같은 거 많이 네. 꺾였고요. 이런 게 그럼 꺾이면 네. 어떻게 돼요? 무슨 영향이 있고? 거기에 투자한 저 같은 사람은 일단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또 원인이 다른데, 그러니까 네. 지금 비철금속 가격이 빠지는 게 아무래도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많이 빠졌다라고 이제 보면 되시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초반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 기업들이 비용이 너무 부담이 돼서 죽겠다 하는 그런 뉴스가 많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또 거꾸로 원자재 가격이 빠졌는데도 수요 둔화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빠진 거라서 기업단에서는 가격이 원재료 가격도 빠지고 그다음에 최종 자기들이 이제 팔 수 있는 가격도 이제 더 내려가니까는 그래도 이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랑 똑같군요. 네. 원유도 지금 그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네.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공통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공통 질문. 네. 원자재의 요정, 원자재 여신을 모셔놓고 드리는 질문. 요즘 주식장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지금 날씨랑 비교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날씨. 예를 들어서 장마. 장마. 그리고 지금 날씨가 비가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뭐 알 수 없는 지금 현재 날씨와 같은 그런 날씨 같다. 시점이 이제 주식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겠다는 거네요? 지금 방향성은 있습니다. 기본 방향성은 시나리오는.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건 좀 이따 알겠습니다. 들어보도록 네. 하죠. 네. 자, 오늘 이 요즘 원자재 가격 얼마나 폭등했는지 이거 보여주는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한 장 보고 가시죠. 자, 여기 보면요. 이거 어디 거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네. 네, 생크림 버터스콘 가격이 2,500원에서 2,700원 오릅니다. 3,200원이 있다가 3,400원이 돼요. 1년도 안 돼서 지금 거의 1,000원이 올랐더라고요. 야, 여기는 요즘 어떤 곡물가를 좀 보여준다고 봐야 될까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곡물 가격도 많이 올랐고, 들어가는 버터스콘 하나 이거 만드는데도 결국에는 불도 써야 되고, 이제 불이라는 게 결국 에너지도 들어가는 거고, 저 가스비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집에서 고지가 날라가는데. 그래서 모든 원자재가 지금 오르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먹거리 물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빵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가격이 오른 거고, 라면 가격도 네, 올라가고 아니 있고. 물가가 너무 오른 게 네. 샐러드를 하나씩 시켰어요. 연어, 아보카도. 연어 요즘에 연어 부자들이 먹는 맞아요.
아니 나 가격 보고 10,000원이야 샐러드인데. 와 너무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비싸요. 이게 밀 가격도 많이 오르고. 네. 밀 가격 많이 올라서 작년에도 크게 이제 제분업체들이 가격을 많이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지금도 그래요? 이 곡물 가격 지금도 이렇게 불안한가요? 지금은 조금 많이 좀 조정이 왔습니다. 약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곡물 예.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이제 전쟁 발생 이전 수준까지 좀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요? 공급이 안 되는데? 그러게. 이게 이제 가격단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를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곡물 공급에 대한 차질이 발생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심각성을 저는 솔직히 잘 반영이 안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좀 장기적인 이슈에 비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소맥도 나오고 있고 지금 수확 시즌이다 보니까 옥수수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공급이 생각보다 괜찮네? 예상보다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있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가격도 조정이 오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도 좀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매크로가 뭐예요? 어떤 뭐 경제 환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연준도 이제 통화 정책을 급격하게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도 반영이 되고 또 좀 봤을 때는 이제 금융자금들도 특히 곡물 쪽, 농산물 쪽에서 최근에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투기 수요 같은 네, 것들요? 투기 수요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원자재에서 뭐 다른 섹터들은 이미 한 번씩 조정이 왔었어요. 뭐 증거금이 올려가지고 네. 트레이딩 하우스들이 이제 조금 트레이딩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미 조성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 그런 자금들이 보니까는 농산물, 곡물 쪽으로 쏠렸다가 지금 이제 돈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는 이제 통화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금들도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면 정리하자면 농산물 가격이 올랐던 건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오를 것 같다라고 걱정한 실제 수요자들과 네. 투기 세력들과 네. 이들이 선물 가격을 쭉 끌어올렸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수확기에 가보니 네. 그렇게 심각하진 않네. 네. 하여튼 투기 세력은 돈 다 빠져나가고 네. 빵값은 이렇게 올라버렸고 설명 너무 쉽게 잘했어요. 너무 잘한다. 고마워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살 뺐는데 보니까 배달 음식 비싸서 못 시켜 먹었거든요. 맞죠? 아니 왜냐면 밀 보니까요. 맞아, 우리나라도 뭐 백분미인가 뭐 이런 게 있대.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있나 보더라고요. 벌써 봤어요. 네. 그 쌀가루 중에 뭐 맞아요. 들어간 거. 네. 이게 비싸지니까 별 노력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자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오늘 김소연 연구원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니죠.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코너 시장 뉴스 썰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 앞에서 브리핑하는 시간. 여기저기 나오는 기사와 썰들을 모아서 저희가 브리핑을 합니다. 맞으면 조사 잘했어. 네, 틀리면 틀렸어. 반말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전문가가 브리핑 해봐 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 해봐. 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리비아에서 시위대의 영향으로 석유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석유와 가스시설 근로자 74명이 7월 5일부 파업에 들어가서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는데요. 이 파업은 뭐 정리가 됐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전초전이다. 석유 대란이 벌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틀렸어? 틀렸어요? 네. 다행이긴 한데 왜요? 석유 대란 가능성 없나요? 저는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네. 이 요인들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뭐요? 올라요. 그러니까 리비아도 이제 석유 생산 차질량이 많기는 해요. 솔직히 한 100만 배럴 정도 이제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제 그게 지금 러시아가 실제로 이제 공급 차질이 발생한 양이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양 자체는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가장 원유 시장도 그렇고 핵심은 러시아의 원유 공급 차질 그리고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오펙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얼마만큼 대응을 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다른 오펙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이 단기적으로 늘어나긴 힘들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공급 측 이슈로는 이제 저는 이제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단기적인 좀 요인으로 이제 보고 있어서 얘네들은?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 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그리고 오펙 그리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네들은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다. 네. 그럼 어떻게 투자해요? 석유예요? 음. 올라가요? 해요? 저 옥수수 빼고 별로 가요? 아, 근데 담으시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구리는 세계 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거라는 두려움에 등락을 좌우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수요가 위축될 거라는 전망으로 구리 가격이 요동칠 거라고 합니다. 조사 잘했구만. 오. 네.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구리 가격이 먼저 빠진다라는 게 교과서적인 얘기잖아요. 네, 그쵸. 이게 이제 구리가 닥터 코퍼라고 해서 네.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의사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구리가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뭐 가전제품에도 쓰이고 자동차에도 쓰이고, 네. 그러니까 모든 뭐 인프라, 뭐 부동산에도 쓰이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경제 전반의 상황을 반영해주는 그 수요가 이제 반영되는 게 이제 결국 구리고, 또한 투기적 자금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에 대한 선행 지표로 구리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기적 자금들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빠지는지도 어떻게 보면 미리 알 수 있는 선행 원자재로 이제 구리를 보고 있고, 구리가 그럼 지금 가격 흐름을 보면은 3월 달부터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3월부터 계속 됐다는 거잖아요. 그쵸. 중국 쪽에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봉쇄 조치가 워낙 강력하게 펼쳐졌다 보니까는 네. 이제 중국 경제가 망가질 거다라는 그런 수요 둔화 우려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이제 수요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구리 가격이 3월부터 지금 빠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 이제 약간 불난 집에 부채질을 붙여주는 게 연준의 그 통화 정책,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는 그런 게 뭐 유럽의 경기 둔화 등등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같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지금 보면은 가격이 완전 이렇게 진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리 삽니까? 저는 지금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조금은 이제 바닥권을 잡아간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격이 갑자기 반등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정책이 조금, 코로나가 이제 다시 퍼지지 않는 이상은 결국엔 재정 정책적으로 조금 재정 확대 정책, 그리고 통화적으로도 돈을 풀어서 어떻게든 간에 조금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조금씩 이제 비철금속 구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요가 다시 올라올 거야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유입이 될 텐데,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중국 외 지역인 거죠. 이제 미국, 유럽 그 지역에서는 저는 이제 생각보다 이제 경기가 좋을 것인가라는 걸 놓고 보았을 때는 그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권은 좀 잡겠지만은 그렇다고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은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좋거든요. 얼마큼? 요만큼씩 담으면 될까요? 하시는 것처럼. 아니 근데 장기적으로라고 하면 어느 정도예요? 장기적으로 하면 지금 이제 막 침체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침체가 다 끝나고 한 2, 3년, 3, 4년 후에? 네, 한 2, 3년, 3, 4년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게, 굉장히 장기네요. 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경기도 결국에는 회복이 될 거고, 네. 근데 여기서 더 키포인트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인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네. 산업 구조상.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원자재들이 비철금속, 이제 구리가 특히 많이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광산 쪽, 공급 쪽 사이드를 보면은 투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만 어느 정도 살아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면은 비철금속이 이제 원자재 내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원유부터 밀, 천연가스, 목재, 옥수수까지 원자재 전반에서 가격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네. 좀 뚝 부러졌는데 그를 두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정점에 달했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어떤가요? 그럴까요? 그럴듯한가요?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글로벌 IB들도 지금 네. 유가로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JP 모건은 지금 WTI가 배럴당 뭐 360달러 간다 그러고 근데 걔네들 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금값이 뭐 4,000달러 가는데 뭐 걔네들이 JP 모건이 그러지 않았나요? 이렇게 골드만이 아마 그랬을 골드만이 거예요. 네. 아니, 그 친구들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은 그쵸. 극과 극이야. 네. 우리는 예를 들어 코스피 밴드 예측하면 그래도 현실성 있는 뭐 밴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2050 간다. 그것도 그래도 뭐 근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숫자는 거의 뭐 코스피 200 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 맞아요. 주식 전문가들이랑 비슷하네. 너무 극단적으로 가잖아. 그렇죠. 거기서 뭐 배웠나 봐. 맞아요. 이게 그리고 또 네. 65달러도 나왔어요, 최근에. 아니 바닥 60이 아까 얼마라고요? 지금 65, 36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나도 하겠네. 65cm. 진짜 그뭐 전 80에서 250 봅니다. 그런 걸까요? 우리 왜 어르신들 얘기하는 너 그러다 패가망신한다처럼 진짜로 막 네. 패가망신하는 건 아닌데 너 그러다 큰일 나 같은 느낌으로 그쵸. 유가 이렇게 오를 수 있어라고 좀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거 360은 약간 세일즈를 그렇게 튀게끔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모든 걸 다 적용했다고 보면 되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360달러를 보니까는 그 시나리오 안에 러시아가 이제 원유도 수출을 안 한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천연가스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지금 원유도 이제 공급이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늘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경기도 그냥 지금 상황이랑 유사하게 가고 공급이 안 늘어난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가 차단을 해버리면 그 이슈만으로도 이제 360불을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라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있고 네. 그렇게 상황만 심각해지는 네. 상황에서는 그때까지 놔두나. 아무튼 그거를 이런 것들을 두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에 달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점에 달했다고? 저는 올해로 놓고 보았을 땐 그래도 거의 정점에 온 거는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저는 더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은 네. 그 상승폭이 그냥 올해 이미 찍었던 그 유가 수준 정도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은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이미 이제 경험했었던 유가 수준이고 원자재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점이 도달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 그렇게 말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전민기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국내 주식 시장. 그래서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점을 물어보고 답을 듣겠습니다. 전문가가 둘 중 하나 혹은 셋 중 하나를 찍어주는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 되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첫 번째 질문 좀 주시죠. 네. 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 올해까지 간다. 이거 잠깐 조정이었다. 아니다. 시장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상승세는 이제 꺾여서 하락 혹은 안정세로 간다. 잠깐의 조정이다. 그러면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 하락이 추세적이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래도? 네. 유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유가가 가장 원자재 시장에서 또 중요하기 때문에 유가로 예를 들자면은 저는 이게 많이 빠졌지만은 변동성이 앞으로 높아지는 시장은 갈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한 번은 위로 튈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네. 일단은 너무 수요에 대한 둔화 우려가 너무 저는 과도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기 침체가 진짜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 뭐 경기 침체가 오면은 그러니까 수요가 둔화되는 게 맞는데 네. 그 가능성이 바로 이렇게 오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침체가 바로 반영되기는 네, 힘들다. 그리고 저희 하우스에서도 경기 둔화로 보고 있지 침체까지는 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에서 봐야 될 게 원유 같은 경우에도 계절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미국도 이제 휴가철이어서 드라이빙 시즌이거든요. 예. 그래서 드라이빙 시즌이 또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그 원유 전체 원유 수요의 한 60%가 결국 자동차 쪽에서 쓰이는 거다 보니까는 그렇게 많이 네. 쓰여요? 원유에서 거의 다 자동차가 많이 쓰이는데 지금 도로교통량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는 이제 휴가가 가는 그런 수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해외여행 수요도 이제 유입이 될 거고, 지금 냉방, 지금 한국도 너무 덥다 보니까 저도 지금 밤새 에어컨 틀고 자는데 이런 수요도 결국에는 이제 원유 수요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수요도 조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쪽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급은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러시아의 그 사태는 점점 연말로 갈수록 더 심각해질 걸로 보고는 있는데 이제 오펙도 뭐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를 방문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보고 있고, 미국도 결국에는 그냥 조금씩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만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원유 공급이 늘릴 수 있는 구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유가는 그래도 한 번은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유가를 하우스 거기서 보는 뷰는 네. 어느 정도까지 유가는 보고 있어요? 360달러까지는 아니실 것 같고. 네, 저희는 지금 이제 90에서 130달러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 이 정도가 네. 좀 현실적이다. 90에서 130. 네, 그래서 저는 고점도 이제 올해 그냥 도달했던 수준으로 생각할 것 같고, 만약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더 많이 유입이 돼서 유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 80달러 후반대, 90달러대 그 정도 수준까지만 이제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최근 배터리 원자재 가격 급등했습니다. 소재주도 흔들릴 것이다. 아니다.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주가로서는 흔들릴 것 같습니다. 주가로서? 네, 무슨 주가? 그러니까 그런 배터리 소재. 왜냐면은 저는 아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세게 이제 유입이 될 걸로 보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기업 특히 이제 좀 소재주들이 경기 민감한 쪽이다 보니까는 좀 주가 조정이 저는 조금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실력 있는 애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터리 중에서도 조금 이제 고성량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업체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죠.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원자재 가격 변동성 심한 상황에서는 뭐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개인이 원자재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 네. 한번 걸어보자. 하우스처럼. 투자해라. 아니다. 뭘 알겠냐. 관망하자. 저는 투자하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다면서요. 투자는 하지 말라면서. 기름 사요? 그 구리 사요? 그럴 살 때.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요? 네. 사실 그래. 원자재는 많고 많지. 빨리 말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좋게 보고 있는 거는 미국 천연가스 좋게 보고 있고요. 잠깐만. 천연가스 중에서 미국 천연가스요? 네, 이게 천연가스 시장이 또 지역별로 이제 거래소별로 조금 다르게 나뉘어져 있어요. 왜냐면은 과거에 원래 천연가스가 이제 가스다 보니까 이제 파이프라인 위주로 이제 생산을 하고 그 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대륙별로 이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는 예. 미국 시장, 뭐 유럽 시장, 뭐 아시아 시장 이렇게 나뉘어져서 근데 가격이 조금씩 이제 달랐죠. 근데 지금은 이제 LNG라는 게 있어서 조금은 가격이 이제 엇비슷하게 이제 맞춰가는 과정인데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그 LNG 쪽 그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지금 좀 사건 사고가 있어서 지금 유지 보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로 수출해야 되는 가스 공급이 미국에 지금 있다 보니까는 이제 미국 자체 내 공급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빠졌고 그에 반해서 이제 유럽 쪽은 러시아도 지금 천연가스를 안 보내고 있는데 이제 미국 쪽도 이제 LNG를 못 보내주고 있으니까는 네네. 가격이 지금 급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 그 시설이 결국에는 보수가 다 될 수밖에 없고 다 결국에는 다시 유럽, 아시아 쪽으로 수출을 할 텐데 모르겠네요. 네. 그 키높이 네. 키 맞춤을 할 테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그런 이슈가 있고 조금은 그런 이슈가 풀릴 것 같은 원자재가 저는 지금 봤을 땐 천연가스라서 그것도 미국 천연가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접근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한 1, 2주 이렇게 네. 되게 단기네요. 네, 진짜 단기요. 이 갭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미국 무슨 우리는 몇 프로 네. 먹을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쉽게 말해야지. 딴 데보다 뭐가 더 싸? 얼마큼이나 싸요? 지금 유럽은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때 이후로. 그때 이후로. 네, 그러니까 그 미국 쪽에서 못 보낸다고 해서. 했어? 근데 네, 미국은 그냥 미국도 거의 한 40% 정도 아마 빠졌을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정도. 그러면 차이가 꽤 많이 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그래도 천연가스도 조금 계절적으로도 지금 사야지. 뭐야 2배 먹는다는 거야 그럼? 빨리 사야지. 계절적으로도 괜찮아질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겨울 시즌이 또 이제 약간 천연가스가 좀 계절적으로 좋아지는 시즌이에요. 또 많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난방 수요가 있고 또 러시아도 이제 계속해서 가스를 줄여나가고 있어서 천연가스는 그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이 싸기 때문에 좀 이거는 괜찮다. 쉽고 그럴 듯한데. 메이드 인 네. USA 천연가스를 안 살 이유가 없네. 네. 천연가스를 네. 미국 게 따로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상품이? 그 미국 장에서 사시면 됩니다. 미국 ETF. 아 미국 ETF. 미국에서. 네, 네, 네. 미국 주시장 들어가서 네. 밤에 10시 반에 네. 들어가서 저거 있어요? 티커? 스티커가 뭐예요? 저거 뭐야? 네이버에서 그건 알아서 해요. 그것까지 그냥 떠먹여달라고 하니. 떠먹여 그냥 하고 싶어 날로 먹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네. 미국 천연가스를 찾아보십시오. 아, 오늘 원자재 참 재밌네요. 아니 카카오에 보니까 뭐 리딩방 같은 게 있잖아. 네. 전민기 이름을 건 게 있어. 말이 되냐고. 50명 정도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 뭘로요? 골드러시로 되어 있긴 한데. 야. 네, 여러분. 여기 뭘 봐서 날 믿고 투자합니까? 야, 난 50명이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해. 팬클럽인가 보다. 몰라요. 아무튼 속지 마세요, 여러분. 네. 자, 공통 질문 가겠습니다. 솔직히 원자재 섹터 말고 나는 이쪽 섹터 전문을 하고 싶었다.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저는 요새 핫한 신재생 에너지 쪽. 네. 이것도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한데 이제 네. 공부를 좀 더 하고 있죠. 하고 그래요? 계세요? 네, 하고 있어요. 그 눈여겨 신재생 에너지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뭐 어느 쪽 눈여겨 보세요? 다양하죠. 뭐 태양광, 풍력, 그리고 뭐 CCUS, 수소 이렇게 있는데. 봤을 때 가장 재밌어 보이고 유망해 보이는. 저는 그래서 수소 쪽이 좀 그래도 약간 아주 아니, 안 돼. 거긴 하지만- 잘하는 사람 있어요. 아, 있어요? 안나 씨. 수수료 좀 계셔서 아, 원자력 파 보시는 거 어때요? 원자력이요? 유럽 지금도 원자력 쪽으로 다 선회하는 그런 그쵸. 분위기인데. 원자력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늘린다고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좋아요. 수소 쪽은 어쨌든 네. 수소 쪽이 유망해 보인다. 자, 이번 코너는 뭡니까? 이번 코너는 이 전문가를 모셔놓고 전문가에게 썸네일 뽑아먹는 코너, 썸네일을 뽑겠습니다. 라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이제 썸네일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들이 이제 문구가 몇 가지 있어요. 네. 그것들을 박았을 때 이것보다 아니야 좀 더 이렇게 바꾸면 클릭수 잘 나올 거야 라고 할 만한 걸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썸네일을 우리가 오늘 원자재 지금 바로 투자하세요. 혹은 네. 미국 천연가스 집 팔아서 사세요. 뭐 이런 거. 자극적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아, 지금은 변동성이 크지만 원자재 가격 안정되면 네모 섹터가 뜬다.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거. 저는 신재생 쪽. 신재생 네. 시큰둥한데요. 이분하고 이 코너가 안 맞아요. 그렇게 막 질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야. 이렇게 꼼꼼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여기 이 제작진 이놈들이 고기만 이렇게 딱 싸가지고 맨 앞에다 갖다 놓고 책임지라고 안 할게요, 저희가. 알겠죠? 자, 저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금 쪽 다시 관심 가지라고. 금이요? 네. 이제는 금에 투자하세요. 네. 금? 김소현 연구원 딱 해요. 금소연이라고 하죠. 네. 좋습니다. 그래요? 왜? 네. 왜 금? 웬 금? 나 금은 네. 신경 안 쓰면 한참 아니, 왜냐면 달러 네, 그러니까요. 올라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엔화 이제 떨어지고 조금씩 하니까.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하는 게 저는 한 4, 4분기 정도 이제 3분기 지나고 나서 네. 이제 좀 매수 타이밍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분기 지나고 나서요? 네. 보통 물가 오르면 네. 금 가격 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달러가 너무 강세인 것도 있고 그냥 두 번째로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너무 빨리 유동성을 회수하다 보니까는 네. 그런 것도 이제 금에는 부정적이고 플러스해서 이제 연준의 정책이 결국에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를 이제 꺾어버리겠다. 꺾어버리는 건데 이제 그 기대 심리랑 금 가격이랑 보통 이제 연동이 되어 있어요. 연동이 되어 있다면 기대 심리가 꺾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면 네. 금값이 올라가나요? 떨어지죠.
근데 네. 그 근데 말이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이제 연준이 무제한으로 막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채권 시장에도 이제 앞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제 떨어뜨릴 거다. 나중에 이제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것도 이미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을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가서. 네. 그러니까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롱텀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올리는 거를 멈출 거고 이제 보통 과거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멈췄을 때 시기랑 금 가격을 같이 그려 놓으면은 네. 인상이 멈추면 금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그러면 돈이 있으면 금을 직접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상품 사는 게 나아요? KRX. 네. 금거래소. 금거래소. 알겠습니다. 네. 일단 꿀팁 줄게요. 네. 네. 그래요? 세금도 없고. 네, 좋아, 맞습니다. 좋아. 아, 세금이 없어? 네, 없어요. 좋습니다. 돈이 있어요, 근데? 없어. 집 팔아서 사야지 뭐. 그러면 성님 집 팔아서 금 살 준비하세요. 네. 그렇게가 된다고? 집 팔아서 금 살 때 이렇게 어. 합시다. 네. 좋습니다. 욕 먹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집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야 이거 앞에다 집값 떨어지니 집 팔아서 금 살 아, 때. 그래도 이분 죽이는 정도의 썸네일은 뽑지 마세요. 다음에 또 불러야 되니까. 자, 금 사세요, 이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다고? 네. 근데 금은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네. 우리 아버지 때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10년 근무했다 하면은 뭐 금 10돈 되는 아. 막 지휘봉 주고 아. 뭐 두꺼비 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옛날부터 그걸 차곡차곡 모아놨는데 진짜? 그게 10년, 20년 되니까 가격이 그거 팔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팔았냐? 아빠가 팔더라고요. 돈은 차 바꾼다고. 예. 보태서 쓰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코너 가볼게요. 네. 자, 다음 코너는 김현우의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이거 진짜 노래입니다. 멜론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자, 앞서 언급했던 어떤 종목이나 뭐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원자재 네.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네. 넣어달라고 하면 이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되고 네. 빼달라고 하면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원자재 가격 혹은 하락에 따라서 이 섹터는 반드시 들고 계세요. 혹은 이 원자재는 반드시 들고 계세요. 할 만한 걸 넣어주신다면 일단 금은 지금 넣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요? 지금이라면. 근데 가격은 매력적이긴 한데 약간 이제 조금씩 저는 솔직히 비철금속은 중장기라고 이제 본 거고 금은 조금씩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매수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게 1,700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무조건 저는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또 기준금리 인상을 할 텐데 그때 또 이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한 3, 4분기 이후 4, 4분기 정도 시점을 생각을 해서 기준금리 한 번 더 올리고 그럼 더 빠지니까 그때가 저점일 거다. 그거 다들 생각해서 지금부터 들어가면요. 그렇게 올라가면 그러면은 근데 뭐 가격대도 매력적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분할 매수하는 거를 약간 적립식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자산 배분 차원에서도 이제 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투자금을 뭐 예를 들어서 월에 뭐 100만 원을 한다 네. 이렇게 치면은 적립식으로 그냥 뭐 은행에 그렇게 넣는 것처럼 그냥 10만 원씩 적금 붙듯이? 그냥 10만 원씩 10만 원씩이요? 10%예요. 그럼 100만 원을 전체 투자 자금으로 한다면 10% 정도는 금액? 5에서 10% 정도 5에서 말씀. 네, 10% 그 정도? 정도는 그냥 사놓고 그냥 까먹고 사놓고 까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괜찮은 수익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700이라고 하셨는데 온스당 1,700 네, 네. 이러면 이게 얼마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1,600대까지도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밑으로는 1,600. 네, 네. 근데 이제 위로는? 올라가면은 이제 1,800 후반대에서 1,900대까지는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걸 위에서 알아야 회복이. 돼. 네. 내가 매번 이 위를 생각 못 해가지고 매번 그럼 이게 몇 퍼센트 먹는 거예요? 1,700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한 10% 정도. 네. 8에서 10%. 네, 지금 장에서는 그래도 꽤 높은 수익률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네. 예. 우리가 근데 늘 한 3, 40% 먹어. 100만 원 넣으면 10만 원 버는 거잖아. 네. 그게 어디예요? 아니 1,000만 원 벌고 싶으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넣었으니까. 차곡차곡 모아라. 네, 차곡차곡.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금 또 그리고 뭐 또 뭐 넣을까요? 금 말고? 금 말고 저는 소맥이랑 소맥이요? 뭐라고 했어? 소맥이 올려. 밀가루. 네, 밀가루. 소맥. 나 진짜 소맥으로 들었어. 미안합니다. 네, 소맥. 아니 뭐 소맥의 원료가 밀가루니까. 소맥. 밀가루. 예, 밀가루. 네.
소맥은 저는 계속 좋아 보이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은 먹거리 식량 안보가 언젠간 다시는 터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수확 시즌 지나고 이제 뭐 이제 다시 이제 조금 파종 시즌이라든지 뭐 내년도까지 저는 장기적으로 이제 풀리지 않는 한 전쟁이 풀리지 않는 한은 우크라이나도 이제 실제로 까보면은 유럽도 까보면은 실제로 저는 그만큼 공급량이 지금 예상하는 전망치를 저는 그만큼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운송 같은 경우에도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아직까지도 이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전쟁 리스크가 이제 더 심화되거나 그러면은 다른 국가들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인도네시아나 뭐 말레이시아에서도 뭐 함유 수출을 금지를 하고 금지했죠. 뭐 인도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네. 그런 조치가 전 언제든지 다시 발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가격대는 넣을만하다. 근데 이게 전쟁이 끝나도 어차피 거기 뭐 시스템 무너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게 못 심었으니까. 예전처럼 되려면 한참 걸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없다 셈 맞아요. 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 뭐 지뢰 같은 것도 설치해가지고 그 제거하는 데만 해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밀가루 수확 시기 아닌가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조금 저는 한 7, 8월 정도 이제 좀 조정이 올 것 같은데 네. 그 시즌에 이제 조금씩 이제 담는 게 이제 가격적으로도 지금 싸기 때문에 네. 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하락하지는 않고 네. 그때 이제 미국에서 잠깐 수확하니까 그때 하락하는 거고 네. 이게 끝나면 어차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안 되니까 네. 7, 8월 정도 7, 8월? 8월? 아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 기대감이 또 올라가나요? 어차피 한참 그 수확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지. 근데 이게 수확을 하더라도 이제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이 돼야 되는데 일단 우크라이나는 없는 셈을 치워야 되는 게 맞고요. 그쵸. 근데 러시아도 이제 만약 전쟁이 종료가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경제가 망가져 있었을 텐데 이거를 과연 이렇게 수출량이 그만큼 풀릴 수 있을까라는 것도 저는 조금은 의문은 들고 있어서 그러니까 식량 쪽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하게 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안도감이 조금 아직은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살 때다. 네. 소맥 쪽 그리고 네, 또 그러니까 뭐 있을까요? 딱 먹거리 관련된 거 주식이고 그다음에 저는 화석연료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석탄, 천연가스, 네. 뭐 원유 이렇게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 게 이건 전쟁이 끝나도 어차피 공급이 타이트하고 이제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되기 전에는 이쪽은 이제 계속해서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공급이 타이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넣을 거는 다 넣어봤어요. 근데 넣고 보니까 공통점이 약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 위주인 것 같아요. 네, 뭐 기름이라든가 뭐 이런 거 난방이든 냉방이든 꼭 필요한 걸 거고 네 맞습니다. 소맥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옥수수는 어때요? 제가 지금 저는 옥수수에 많이 물려가지고 옥수수 대두는 조금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게 우선은 이제 지금 그런 미국 농무부에서 월간으로 이제 수급 전망치를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 옥수수랑 대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 대비로 했을 때는 공급이랑 수요를 비교했을 때는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이 많아질 것 같은 시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맥이 유일하게 이제 공급이 부족할 걸로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옥수수랑 대두가 또 봐야 될 게 이제 남미 쪽을 봐야 되잖아요. 그쪽이 또 많이 생산을 네, 근데 남미가 워낙 작년에 뭐 라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게 이제 그런 기저효과가 사라져가지고 이제 생각보다 올해는 조금 곡물 생산이 잘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옥수수 대두는 조금 쉽게는 올라오긴 힘들 텐데 만약에 소맥이 먼저 이제 같이 올라오면 이제 대체제로서 이제 옥수수 대두가 또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첫 번째는 소맥을 가장 조금 먼저? 괜찮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빨리 빼라 이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손에 봤어도 얼른 빼. 이건 넘쳐나. 저 은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금과 은은 보통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갈 때도 있고 같이 안 갈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보통 볼 때 이제 금 가격 나누기 은 가격 해가지고 이제 레이시오로 해가지고 약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약간 차트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금 팔고 은 사고, 은 팔고 금 사고를 이렇게 약간 차트식으로 보시더라고요. 뭐 비슷하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크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은보다 이제 금이 선호되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라고 이제 했을 때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결국에는 그런 게 유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은 상대적으로 산업재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더 예민하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는 있지만은 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은이 가격 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보다는 저는 무조건 금을 선호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은 빨리 빼라. 네. 은 담은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다행이다. 난 안 담았어.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미 많이 조정이 와서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빼는 건 늦었다는 건가요? 네. 그럼 그냥 존버를 하는 게 다른 건 어떨까? 존버하셔라. 예. 그러면 다른 섹터는 어때요? 귀동냥한 거 없어요? 하우스에서? 저희가 근데 다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코스피도 네. 밴드를 낮추고 있고 섹터 쪽에서도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조금 안 좋을 거라고 이제 보고 계셔가지고 그래도 좋게 보고 있는 쪽은 뭐 아무래도 뭐 항공 쪽이나 뭐 운송 약간 해외 수요랑 관련 없는 내수 쪽으로만 좀 괜찮을 걸로 보고 있는 쪽? 약간 그쪽 섹터들은 좀 그나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지만은, 근데 코스피 장 자체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주식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 돈이 한 1억이 있다. 네. 나 개인적으로 투자할 거다. 라고 한다면 지금 굳이 뭔가를 해야 된다. 갭 투자할 것 같은데? 부동산 기업 투자요? 그걸 포함해서 어딘가에 해야겠다. 은행 예적금, 네. 갭 투자 모든 걸 포함해서 할 수 있다면 뭘 하시고 싶으세요? 이거는 이쪽 전망이 좋을 것 같다가 아니라 그냥 내 느낌에 난 이쪽 한번 투자해보고 싶더라. 저는 그냥 원자재 가격 많이 빠진 애들 위주로 조금 넣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는 분야. 그런데 많이 빠진 거.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투자라는 거는 그래도 자기가 알고 있어야지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주식보다 그래도 제가 원자재를 보니까 원자재가 결국 많이 빠진 애들은 결국에는 지금 그런 수요도나 우려감 때문에 아니면 좀 알겠습니다. 공급이 풀릴 거라는 걸 때문에 이제 했으니까. 원자재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걸 또 받아주네. 농담입니다. 예, 예. 자, 오늘 뭐 마무리해야 될 텐데 혹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우리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 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여전히 유쾌하고 재밌으시네요. 아니 근데 말이 예전보다 더 많이 느신 것 같네요. 원래 잘하셨지만. 저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요새 방송을 좀 다녀서 방송을 좀 했더니 늘었다. 그래요. 예. 늘었어요. 예. 네, 늘었습니다. 그 말빨만 늘면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아시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성실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저희 또 앞으로 원자재 이슈 있으면 그래요.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재 이슈 있으면 저희가 모시기는 하지만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으면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네. 이게 미리 연락 주세요. 네. 요건 지금 짚어야 됩니다. 하는 알겠습니다. 이슈가 나오면 네. 다 지나고 금값 다 오르고 뭐 다 떨어지고 그때 오시지 마시고 네. 좋습니다. 우리 대신증권의 김소연 책임연구원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이네 금. 금이야. 집 팔아서 금을 사야 되는데 집이 없어요. 팔 집이 없어서 뭐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가지고 있는 돈 금은 좀 안전한 건 같아요. 그렇죠? 네. 좋았어. 차트 보시면은 지금 계속 빡실 겁니다.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마이크도 안 켜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방송 많이 했다며요. 끝난 줄 알았죠. 자 다시 갑니다. 다시. 자 금이네요. 금 그렇죠? 금이에요. 네. 금인데 음. 큰일 났어. 사실은 저 금 재작년에 사서 물려있거든요. 네네. 그냥 계속 갖고 있어 볼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원자재 관련한 이야기들 좀 귀담아
들으셨다가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변동성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뺄 거 빼고 또 모을 거 모으면서 네. 예,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모든 건 분산을 해야 되죠. 원자재도 이거 가격이 오르니까 그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분산하는 차원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얘네들의 가격도 떨어지고 어떤 것들은 오르고 하는 거니까 그 자산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투자고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자가 그래도 꾸준히 늘고 있더라고요. 조회수도 좀 잘 나오고 있고. 소문 좀 내주세요. 네, 옆에 많이 좀 소문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고엔 쪽박, 독박, 광박은 없습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감사합니다.